자, 국검시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는 켜야 되는데, 영상이 씨. 지금 외부에 있어요. 아닙니다. 실내에 있습니다. 그러면 상관없잖아. 누가 네, 방해할 건 아니잖아. 네, 마이크 계속 켜고 있어요. 네, 있습니다. 뭐, 질문이나 코멘트 같은 거 있으면 한번 해보시죠. 뭐, 수업에 관한 내용도 좋고, 수업에 관한 내용이 아니어도 상관없고. 없으면 빨리 그죠? 없다고 좀 답변해 주시고. 저는 음, 교수님께서 계속 이제 월급 1,000만 원 받는 것보다 이제 월급 300 받더라도 음, 연수익률 10% 음, 만드는 게 음, 중요하다고 음, 말씀하셨는데, 음.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지금도 월급 300만 원은 조금만 노력하면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거예요, 아마. 예. 네. 송시대 그러면, 금융학부 졸업한 학생이면 월급 300만 원 정도는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학문을 공부해서 어쨌든 뭐 이게 학문을 공부한 것이 연수익률 10%가 만드는 것과 상관관계가 있는지. 만약 학문하고 투자론이라는 것을 열심히 공부를 하면 연수익률 10%를 달성하는 게 관계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저는 지금 여기서 강의를 안 하고 있겠죠. 아니, 제 전공이 투자론이거든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책으로 읽어가지고 되는 문제는 아니고 이게 종합 예술인 것 같다는 거지. 이게 반드시 과학은 아니라고. 만약 과학이었으면 저는 지금 벌써 은퇴를 했겠지. 근데 이게 과학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술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심리도 있고, 그렇게 다양하게 있으니 실제 실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라는 거죠. 음. 질문에 답이 된 거예요, 지금? 영상 씨 질문에? 아니면 또, 그러니까 또 다시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어, 뭔가 만족스럽지 않은 거야. 뭐, 그러면 이제 음, 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도 지금 이런 뭐 3학년이나 4학년 상태에서 음, 월급 3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음, 음, 사실 그쪽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학업에는 사실 소홀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음, 음. 그럼 이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는 것이 아, 이거, 좋을지. 나는 그러니까 공부가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 아, 주장하고 네네.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적당히 학점 받아가지고 3.0 넘어가지고 졸업할 수 있을 정도면 난 충분한 것 같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 그 회사에 승진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는데 그게 답이 아닌 것 같다. 어. 그러니까 그냥 그거는 적당히 하고 오히려 내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투자 수익률이 아니죠. 그죠? 투자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어떤 투자 방법을 내가 고안해내 가지고 그걸 실행하고 해서 그걸 달성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음, 네, 알겠습니다. 음. 뭐, 이제 없어요? 박민선 씨도 없고, 영상희 씨도 네. 없고. 음. 네, 그렇습니다. 공지를 하나 하자면, 어, 첫 번째는 그, 저, 면담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잖아. 2주 전에 면담을 하자고 이야기했는데 그 2주 사이에 딱 한 사람이 왔다고. 그래서 너무 말을 안 듣는 것 같아, 학생들이. 음. 그러니까 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오라. 누구 오라. 이렇게 이야기 안 할 테니까 오십시오. 과거 학기에는 이번 주에 누구 오라.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지정을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보고 좀 약간 준비해가지고 그 다음에 면담을 꼭 이번 학기 중에 한 번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중간 평가를 하자고 이야기를 했잖아. 이것도 말을 안 듣네. 학생들이. 뭐 그런 겁니다. 한번 볼까요? 없네. 여기 있나? 응. 지금 몇 명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우리가 8명인가 인데 5명이니까 지금 3명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어, 그 사이에 뭔가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한 규칙들이 있었던 거죠. 인지하지 못한 규칙들이 뭐 어떤 거였어요? 그 중수업 참석입니다. 준수업 참석을 그 뭘 주는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참참. 참잘을 주는 거지 참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저 밴드 글에 뭔가 그 이 저 준수업의 참잘의 개수를 지금 잘못 카운트를 했을 거니까 수정한 버전을 지금 다시 평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거 이 정도 숫자이면 지금 제대로 지금 뭔가 사람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 그래서 빨리 평가를 하십시오. 너무 안 하는 것 같아. 어, 그냥 나는 마지막에 이거 나온 대로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혹시 누군가가 잘못 기입하면, 잘못 기입한 사람 신고하라 그러고, 신고한 사람은 참참잘 줄 거고, 그 다음에 그 참잘잘 그러니까 기록 잘못했으면 그 사람 F 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빨리 기록을 하십시오. 예. 아, 그러면 지난 시간 한번 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뭐 했죠? 어디까지 했죠? 여기까지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IRP하고 IFE하고 FRUP 세가 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오케이. IRP 한번 정리해 봅시다. IRP 정리하면 어떤 식이 머릿속에 좀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하면 그러면 요거는 뭐하고 똑같다고? S. 이렇게 되고 그죠? 요거는 네. 뭐하고 비슷하다고? IQI. 그러면 요거는 뭔데요? 선물한 프리미엄. 선물한 프리미엄이고 요거는 뭔데요? 이자율 차이. 이자율 차이고 그러니까 IRP는 뭐냐? 선물한 프리미엄은 양국의 이자율 차이에 의해서 결정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IRP. 그죠? IFE도 뭐예요? 요걸 빼주면 그러면 요걸 뭐가 똑같다고? S0. 요거는 뭐? 현물한, 현물환율 변화율. 유물환율 변화율. 그러니까 평물환율 변화율은 양국의 이자율 차이가 똑같다고. 그게 IFE. FRUP는 요 두 개 비교하니까 요거는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그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ES는 뭐죠? F. 어, 요게 뭐냐 하면 FRUP. 그죠? 그러니까 미래의 현물환율의 가장 좋은 예측치는 뭐냐 하면 현재의 선물환율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FRP. 그지?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기억나야 되는데 만약 균형 관계에 성립하지 않으면 차익 거래가 있다. 그 IRP가 성립하지 않으면 있는 차익 거래를 보고 뭐라 그런다고? TIA. CIA. 그 다음에 IAP가 성립 안 하면 할 수 있는 차익 거래를 보고 뭐라 그런다고? UIA. 음. 그지? 그 다음에, 그 FRUP가 성립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차익거래를 보고 뭐라 그런다고? 위험 선물한 차이권. 선물한 차익거래. 그죠? 예. 그리고 뭐 CIA 하는데 이런 그 심볼릭 익스프레션도 하나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거 있죠. 뭐 어떤 거 있어요? F 스타는 뭐라고? I, IQ IQ 플러스 더하기 S S 빼기 마이너스 IP. IB.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 선물, 플러스 F 스타니까 선물한 매수. 합성 선물한 매수 그죠? 선물한 매수가 아니고 합성 선물한 매수.
요거는 그 Q, 차이 하이, 요거는 개수 현물한 매수. 그다음 마이너스 IB는 예금이 비예금.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IRP가 성립하지 않으면 뭐하고 뭘 비교한다고? F vs F 스타. 그래서 가령 이를테면 이래 돼 있다면 요거 매도, 매도, 요거 매수. 매수인데 매수는 요렇게 하면 된다 이런 거였죠. 그죠? 여기서도 네. 뭐하고 비교한다고? ES랑 F 스타랑 ES랑 F F 스타. 스타랑 비교를 해가지고 만약 이렇다면 합성 선물한 매수 그다음 뭐죠? 미래에 1년 지나고 나서 미래에 현물원을 매도하는 차익 거래를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여기서는 만약 ES하고 F하고 F랑 이렇다면 그러면 선물한 매수하고 매수. 미래에 매도 현물한 매도를 하면 그러면 뭔가 위험 차익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뭐 이게 머릿속에 기억이 남아야 돼. 그죠? 그 다음에 뭐 굳이 이야기하자면 이런 거죠. 이거는 무슨 시장? 단기 자금 시장. 요거는 무슨 시장? 외환 시장. 그러니까 결국은 IRP는 뭐냐면 단기 자금 시장하고 외환 시장이 일정한 관계를, 균형 관계를 가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요거는 무슨 시장? 단기 자금 시장. 요거는 뭐예요? 외환 시장. 그러니까 단기 자금 시장과 외환 시장은 일정한 관계가 됩니다.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선물안하고 현물안이니까 선물안과 현물안은 일정한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오늘은 뭐 배운다고? PP PPP를 배웁니다. PPP를 보니까 여기는 뭐예요? 자, 현물 환율 변화율이겠네. 그지? 요거는 뭐예요? 요 파이가 뭐의 약자일까요? 파이가 물가 상승률이에요. 또는 우리 인플레이션율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마 빼기 1 하면 파이 S 빼기 파이 달러 빼기 아니다. 파이 옌 빼기 파이 달러 이런 식으로 대략 표현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양국의 상승률 차이, 양국의 인플레이션 차이가 현물 환율 변화율을 결정할 것입니다. 라는 게 PPP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PPP 하겠습니다. 어, PPP 하기 전에 PPP에 그 뭔가 약간의 힌트를 주기 위해서 흔히 이야기하는 빅맥 지수라는 걸 한번 보자라는 거죠. 빅맥 지수.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니까 1등이 스위스이고 그다음에 꼴찌가 대만인데 그죠? 예. 뭐예요? 어, 그 스위스에서는 빅맥을 어떻게 팔겠어요? 그 파는 빅맥의 통화는 뭐겠어? 한국에서는 빅맥을 뭐로 팔겠어? 원화로 원화 3.86달러로 팔지 않겠지? 뭐로 팔겠어요? 원화로 원화로 팔겠지. 원화로 파는데 원달러 환율이 있으니 그걸 가지고 환산해 보면 그 한국의 빅맥 달러로 표시되어 있는 그 가격을 구할 수 있지 않냐 이런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각국에서 현지 통화로 판매하고 있는 빅맥의 가격을 달러로 환산해 보니 이렇게 나옵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만약 우리 빅맥을 사 먹는다면 어디 가서 사 먹어야 된다고? 대만과 대만 가서 사 먹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대만 한국보다 더 위에 있는 나라들 스위스에서 빅맥 사 먹는 거는 비싸게 사 먹는 겁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달리 이야기하면 스위스는 물가가 높다. 그지? 예. 그다음에 한국은 한 가운데 정도 된다. 그다음에 대만은 물가가 싸다. 만약 빅맥으로 표현한다면.
근데 요 물건은 같은 물건이잖아. 그지? 뭐 그런 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인 것 같습니다. 우리 빅맥 교차 환율 배웠어요. 기억 안 나요? 예. 우리의 기억의 한계는 이 정도이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어, 빅맥 교차 환율을 이미 우리 배웠다는 거지. 어디서 배웠을까? 그 앞에 장이 외환시장이었잖아. 외환시장의 교차 환율이라는 걸 배웠잖아. 그지? 그 교차 환율에 예로 빅맥 교차 환율이라는 걸 이야기를 했다고. 뭐 이런 거였어요. 서울의 빅맥 가격은 빅맥 하나에 3,700원이고 뉴욕의 빅맥 가격은 빅맥 하나에 4.2 US 달러니까 그러면 마치 빅맥을 맥도날드라는 나라에 통화라고 하자라는 거지. 그러면 서울 빅맥 가격하고 뉴욕 빅맥 가격을 가지고 원 달러 교차 환율을 구할 수 있는데 그리고 그 구하는 방법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분하기잖아. 지금 여기 어떻게 나와 있어요? 분자가 원하고 분모가 US 달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렇게 되면 되지 않겠냐 이거지. 네, 아, 아니다. 빅맥, 그지? 그다음 뭐지? 빅맥 네, 네. USD. 이렇게 하면 요 두 개 되니까 그러면 빅맥이 한국에서 3,700원이니까 여기는 3,700원이 분자에 있을 거고 분모에는 US 달러가 얼마죠? 4.2달러니까 그러니까 3,700원 나누기 4.2 하면, 여기 있네. 3,700원 나누기 4.2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880.9라는 원달러 교차 환율을 구할 수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그 빅맥으로 만약 표현한다면 환율은 결국 빅맥의 가격 비율이잖아. 원달러 환율은 뭐였어요? 미국 빅맥, 한국 빅맥의 가격으로 이렇게 나왔으니 환율은 이렇게 결정되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고 우린 뭐라 그러냐면 PBP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앞에 장에서 뭐 어떤 것도 배웠냐면 그 삼각 차익거래 하는 것도 배웠지. 그러니까 이것도 빅맥 삼각 차익거래도 일종의 삼각 차익거래. 만약 빅맥을 맥도날드라는 나라에 통화라고 한다면 그지? 그래서 아니 그 앞에서 다 한 거예요. 지금 리뷰하는 거예요. 예. 서울 빅맥이 3,700원이고 뉴욕 빅맥이 4,200원이고 그러면 아까 그 교차 환율이 808.9원인데 그러면 지금 서울의 그 원 달러 환율은 1,159원이니까 그러면 이게 더 크네. 더 크네. 그러니까 뭐예요? 어, 현물한 매도하고 비싼 거 매도하고 합성 현물한 매수하면 되지 않겠냐? 합성 현물화는 어떻게 만드느냐라는 거지. 합성 현물화는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그 캐시 플로우하고 맥도날드 플로우가 빅맥 플로우가 있잖아. 그러니 어 합성 선물한 합성 현물한 매수이니까 그러면 매수니까 기준 통화가 US 달러니까 US 달러가 들어와야 되고 플러스고 원화가 나가야 되고 그지? 요거를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빅맥으로 만들어야겠지. 그러니까 뭐야? 요거 똑같이 마이너스 KRW 플러스 빅맥. 그다음에 플러스 US 달러 마이너스 빅맥. 이렇게 하면 되는데 빅맥이 들어오고 원화가 나간다고 그랬으니 그게 뭐예요? 서울에서 빅맥을 매수하면 되겠네. 그죠? 예. 그다음에 뭐예요? 빅맥이 나가고 US 달러가 들어온다 그랬으니까 그건 뭐예요? 뉴욕에서 빅맥을 매도하면 되겠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래를 순서를 만들어낼 수 있겠네요. 그지? 어떻게 만들면 되겠어요? 맨 처음에 서울에서 매수하는 것도 해야 되겠지. 서울에서 빅맥을 매수를 하자는 거지. 그럼 내 빅맥이 하나 생겼는데 그걸 가지고 뭐예요? 미국으로 가. 미국으로 가서 뉴욕에서 빅맥을 팔어. 그럼 내가 US 달러 생기겠네.
그지? 그 US 달러를 뭐예요? 현물 환율로 US 달러를 매도하면 원화가 되겠네. 그러면 원화 들어온 게 있고, 애초에 뭐예요? 애초에 뭐예요? 빅맥을 샀으니까 그러면 서울에서 빅맥 원화가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요 나가야 되는 돈하고 요 들어온 그 환전한 그 원화하고 두 개에서 차이가 있으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돈을 벌 것이다라는 순서를 이제 확인한 거고. 세 번째 단계가 뭐예요? 그러면 이제 플로우 순서대로 딱 놔둬놓고 그다음에 빅맥이 하나 들어오고 서울에서 빅맥 하나 매수했으니까 빅맥 하나 들어오고 원화가 나갈 거고 그다음에 뉴욕에서 빅맥이 하나 나가고 그다음에 4.2달러가 들어올 거니까 이렇게 캐시플로우가 될 거고 그다음에 요 4.2달러를 원화로 바꾸면 요만큼의 원화가 나올 거고 대신에 4.2달러가 나갈 거고 그러면 요거는 사라지고 요것도 사라지고 남는 건 요 원화 캐시플로우만 있는데 들어온 돈이 나간 돈보다 더 많으니 돈 벌었네. 그죠? 예.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돼요? 이런 빅맥 상황 차익을 하면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교차 환율은 뭐가 되는 거야? 합성 교차 환율로 복원해야겠지. 그죠? 그러니까 요 말 자체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 아니, 지금 뭐예요? 3,700원 서울 빅맥 가격 나누기 뭐예요? 미국 빅맥 가격이니까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요 이야기. 환율은 어떻게 결정돼야 되냐? 양국의 물건의 가격으로, 물건의 가격의 비율로 결정돼야 됩니다. 요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PPP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지. 뭐? Purchasing Power Parity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지. 구매력 평가설, 구매력 평가. 근데 이게 가설이라 해서 뭐야? 구매력 평가, 가설. 보통은 hypothesis라는 말도 붙인다는 거죠. 제목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 같이 이 hypothesis니까 뭐예요? 아, 이게 완벽한 강한 균형은 아니겠구나라는 거지. 우리 IRPT는 뭐라 그랬어요? theorem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정리잖아. 그러니까 강한 균형이고. 근데 International Fish Effect도 hypothesis, 그지? FRUP도 hypothesis. 그다음 PPP도 hypothesis. 근데 이제 PPP는 버전이 두 개 있다는 거지. 금방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절대 구매력 평가설 이렇게 이야기한다. 라는 거예요. 음. 절대 구매력 평가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금 했던 이야기를 보니까 뭐 어떤 거예요? 환율은 양국의 가격 비율하고 같아야 됩니다. 라는 거지. 그러니까 가령 이를테면 파운드 달러 해물 환율은 지금 여기 이렇게 그렇잖아. 파운드 달러 해물 환율은 뭐예요? 달러의 물가를 뭐로 해요? 파운드의 물가를 나눠준 거. 로 나눠야 된다라는 거지. 오케이? 예전에는 금본위제였잖아요. 예전에는 금하고 이 통화의 그 교환 비율에 의해 가지고 양국의 환율이 결정되는 거였다고. 그때 교차 환율을 우리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를테면 미국의 금은 1온스당 300원, 영국의 금은 1온스당 150 파운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PPP에 의한다면 뭐예요? 양국의 가격의 차이, 비율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300달러, 그 다음에 150 파운드. 라고 하면 금은 서로 상쇄되고, 그죠? 그래서 뭐야? 1파운드는 2달러.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예. 어, 그, 그러니까, 만약 빅맥을 금으로 바꾼 거죠, 지금 이해는. 앞에 빅맥 교차 환율은 빅맥으로 이야기한 거고, 요번에 이야기한 거는 금으로 바꾼 거잖아. 그지? 근데, 사실은 우리는 빅맥만 먹고 사는 사람들은 아니잖아. 우리는 온갖 것을 먹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 빅맥이 아니고 그 나라의 물가지수로 나누어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골드의 가격이 아니고 이게 뭐의 가격이 되겠어요? 소비 바스켓의 가격이 되는 거죠. 그걸 우리 물가라 그러잖아. 그지? 양국의 물가에
비율로 결정될 것입니다. 라는 거죠. 오케이. 요 수식을 그냥 지금 분의 1로 바꾸니까 이렇게 바뀐다 하는 거는 금방 이해했죠? 네. 그죠? 예. 그러면 요게 의미가 뭐냐 하는 거지. 파운드에 뭐예요? 1 나누기 파운드의 물가예요. 다시. 그러니까 물가라는 게 뭐냐?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빅맥 가격이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랐어. 그럼 빅맥 가격은 올라갔어? 빅맥 가격은 올라갔어, 안 올라갔어? 3,000원에서 5,000원으로 빅맥 가격이 올라갔잖아. 그럼 빅맥 가격은 올라갔어, 안 올라갔어? 올라왔어. 어. 통화의 가치는 떨어, 떨어지. 이해갔어요? 예전에는 3,000원으로 빅맥 하나를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3,000원으로는 빅맥을 못 먹는 거죠. 빅맥의 조각만 먹을 수 있는 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통화의 가치는 떨어졌죠. 음, 통화의 가치가 떨어졌는데, 통화의 가치를 달리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매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 이 돈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 달러, 파운드, 기준통화 지금 파운드인데, 파운드의 환율은 파운드의 구매력이 달러의 구매력보다 몇 배나 높은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라는 게 지금 이 표현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환율이 올라갔다라고 하면 1파운드가 1달러였다가 2달러로 올라갔다고 하면 그 말은 뭐냐면 파운드의 구매력이 올라가면 2배로 올라갔겠죠. 파운드의 상대적인 구매력이 US 달러에 비해서. 그죠? 그래서 이걸 보고 구매력 평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매력 평가는 양국의 물가 상승률의 차이라고 얘기했는데. 그죠? 또는 양국의 물가의 비율이라고 얘기했는데. 그죠? 물가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1 나누기 물가분의 1은 뭐예요? 구매력에 해석할 수 있으니까 구매력에 의해서 양국의 환율이 결정됩니다. 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통화의 파워의 그 파워가 뭐냐면 구매력이죠. 그죠? 구매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환율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구매력 평가죠. 자, 방금은 절대 구매력 평가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물가의 비율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걸 절대 구매력 평가라고 이야기하고, 만약 물가의 비율이 의해서 환율이 결정되진다면 미래의 환율도 미래의 물가의 비율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거지. 그지? 그러면 여기 있는 좌변을 요 이쪽 식의 좌변으로 나눠줄 수 있잖아. 그럼 뭐예요? ES분의 S 이렇게 되겠잖아. ES 나누기 S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마찬가지로 뭐예요? 이 P달러 나누기 P달러 이거 나누기 또 뭐예요? 이 P유로 나누기 P유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요거 오늘의 물가하고 내일의 물가의 비율이잖아. 그죠? 요거 빼기 1하면 뭐가 돼요? 물가의 비율 빼기 1하면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율이 되잖아. 그러니 물가의 비율은 뭐예요? 1 더하기 파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요식을 지금 1 더하기 파이, 1 더하기 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양변에 만약 빼기 1을 한다면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파이 유로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요건 뭐지? 현물환율 변화율. 그지? 요거는 뭐예요? 양국의 인플레이션 차이. 그러니까 환율 변화는 양국의 인플레이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 환율을 예측할 수 있는 거죠. 만약 지금 현재 현물 환율이 1.25면 요 시기에 간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년의 환율의 가장 좋은 예측치는 지금의 현물 환율에다가 양국의 이자율을 고려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자를 고려하니까 1.2가 앞으로 환율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해석은 동일합니다. 그죠? 만약 미국의 물가가 상승률이 더 높을 것으로 사람들이 예상한다면 그러면 미국에 투자하는 게 훨씬 좋잖아. 미국 물건에 투자하는 게 좋잖아. 그러면 결국에는 뭐예요? 파운드가 달러로 막 이렇게 되는 일들이 벌어질 거 아니야. 환전되는 일이. 해서 투자하려고. 달러로 바꿔가지고 투자하려고. 그지? 그러면 그거는 뭐에서, 그 손익은 뭐에서 상쇄된다는 거야? 1년 후에 파운드의 가치가 올라감으로써. 그러니까 1년 후에 파운드 가치가 올라가면 그만큼 내가 다시 본국으로 그 파운드로 바꿀 때는 좀 손해를 보겠죠. 그러니까 만약 이게 확립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아니, 달러의 물가 상승이 높으니까 미국에 실물 투자하면 돈 벌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다 파운드로 갖고 올 수 있으니까 영국에 있는 돈들이 전부 다 어디로 빨려 들어가겠어요?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겠지. 근데 그거를 이렇게 균형을 잡아주는 게 뭐예요? 환율이 올라가가지고 파운드 환율이 올라가가지고 그게 지금 그 상대적 구매력 평가, 렐러티브 PPP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되겠죠. 뭐 이 문제 풀 수 있겠어요? 있어 없어? 써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풀어본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 그냥 바로 딱 풀리잖아. 왜 풀려? 네. 이거였잖아. S. 요 수식이 머릿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없지. 방금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머릿속에 있어? 그지? 그렇지만 이건 있잖아. 요거는 머릿속에 있잖아. 이게 RP인데. 그지? RP하고 상대적 PPP, relative PPP하고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F를 뭐로 바꿔준 거야? ES. ES로 바꿔준 거잖아. F를 ES로 바꿔주면 그거는 사실은 뭐예요? 요거는 IFE였잖아. 그러니까 IF식도 우리가 외울 수가 있는 거지. 맞잖아. IF식에다가 그다음 뭐 어떻게 한 거예요? I를 뭐로 바꾼 거야? 파이로. A로. I로 바꾸면 그게 RPPP잖아. 그러니까 이 식 외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그냥 식 하나 외워가지고 그다음 식에 집어넣으면 그러면 ES1은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오케이? 예? 자, 그 빅맥 교차 환율이 실제 시장 교차 환율하고 같지 않으면 뭐가 일어날 수 있다고? 빅맥 삼각 차익이 일어날 수 있다고. 그죠? 그래서 우리 예를 들었던 빅맥 삼각 차익거래는 뭐 어떤 거였어요? 서울에서 빅맥을 사가지고 뉴욕에서 빅맥을 판다. 자, 서울에서 빅맥을 사가지고 상대적으로 싼 물건을 어느 나라에 사가지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데다 가서 파는 거. 그걸 보고 우린 뭐라 그래? 필리핀에 바나나가 사니까 필리핀에서 바나나 사가지고 한국에 와서 내가 팔아. 우린 그걸 보고 뭐라 그래? 수입이라고 얘기하잖아. 그죠? 한국의 자동차가 싸고 미국의 자동차가 비싸니 한국의 자동차를 사가지고 미국 가서 팔아. 그걸 보고 우리 뭐라 그런다고? 수출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빅맥 삼각차의 거래가 뭐냐면 국제 무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빅맥 삼각차이가 쉬울까 어려울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의 답은 그냥 이거와 똑같은 거죠. 국제 무역은 하기 쉬운가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실제 빅맥 삼각차이 거래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지. 첫 번째는 우리 맥도날드에서는 빅맥을 만들잖아. 만들고 나서 30분이 지나면 버려. 그런 정책 들어본 적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30분 만에 서울에서 뉴욕으로 빅맥을 옮길 수 없으면 그 빅맥은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니네. 이해 갔어요? 예.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차가 있네요. 국제무역에는 시차가 있어요. 시차가 있고, 시차가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손해 볼 수도 있네. 아니, 필리핀에 바나나가 싸가지고 그걸 수입을 한 거야. 그래서 필리핀에서 배를 타고 한국으로 3개월 만에 왔는데, 3개월 오는 사이에 필리핀의 바나나는 썩어버렸어. 그게 지금 요약이죠, 1번. 그 다음에 3개월 만에 필리핀에서 한국에 왔는데, 그 사이에 한국의 바나나 가격이 떨어져 버린 거야. 그런 위험도 있네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서울에서 뉴욕으로 옮기려면 또 뭐가 필요하겠어요? 운송비, 관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비행기를 타고 가도 30분 만에 못 가는데, 사실은. 그지? 콩코드가 나와가 30분 만에 갈 수 있다고 치자고. 그러면 콩코드의 비용은 그냥 일반 비행기보다 더 비쌀 거 아니야. 예. 그 비싼 거를 커버하고도 내가 이익이 나야지 비로소 빅맥 무역을 할 수 있겠죠. 빅맥 수출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사실은 빅맥 삼각 차이권은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냐면 서울에서 뉴욕으로 옮기려고 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내가 이제 서울에서 빅맥을 사가지고 빅맥을 들고 비행기를 타고 갔어.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입고 가잖아. 입고 갈 때 우리 뭘 거쳐? 욕심쟁이. 검역을 거치잖아. 근데 이거는 그 음식이잖아. 음식은 국경을 넘어갈 수 있어 없어? 검역에 통과 안 돼. 통과 안 돼. 예. 완제품은 통과가 될 수 있는데, 그죠? 이, 저, 이 완제품이 아니고 지금 이 음식 같은 거는 갖고 못 가. 예. 그러니까 이미 검역소를 못 통과해. 그죠? 뿐만 아니고 내가 이제 그 뉴욕 길거리에서 이제 빅맥을 들고 이거 한국에서 갖고 온 빅맥인데 사람들 사락하면 그러면 그 옆에 맥도날드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맥도날드 점원이 나와가지고 내보고 뭐라 그럴까? 야, 이거 이 빅맥 길거리에서 네가 팔 수 있도록 허용 안 해줬는데 네가 왜 이 빅맥을 팔고 있니? 라고 얘기할 거라고. 그지? 그게 뭐냐? 무역 장벽. 그죠? 예. 어, 그 가령 인도네시아 루피하고 한국 원화하고 사이에 차익거래를 할 수 있냐 이런 거지. 못 한다는 거지. 왜냐하면 인도에는 소고기 빅맥을 안 팔아. 빅맥이 아니고 빅맥인데 지금 못 하는 네 소고기 빅맥을 안 판다니까. 왜? 그런 게 때문에. 인도는 소고기 못 먹잖아. 예. 양고기 빅맥만 팔아. 그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금 PPP라는 게 뭐냐? 물가 지수의 비율이라 그랬는데 근데 사실은 그 물가 지수가 동일한 소위 바스켓이 아니라는 거야. 한국의 물가 지수에는 소위 바스켓에 뭐가 들어가 있겠어? 짜장면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미국의 물가 지수에 짜장면이 들어가 있겠냐고. 예, 이런 거에. 오케이. 이건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서울에서 뉴욕으로 옮기는데 하루가 걸렸는데 서울 빅맥 가격이 뉴욕 빅맥 가격이 3달러 떨어질 수도 있잖아. 그럼 손해 보는데. 그죠? 예,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뭐 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겠네요. 아니, 뉴욕에서 빅맥 가격이 얼마인지 내가 서울에 살고 있는 내가 알기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습니다. 어렵겠죠. 근데 뭐 요새는 세상이 좋아져 가지고 제가 지금 핸드폰으로 뉴욕의 빅맥 가격이 얼마인가 검색해 보면 금방 나오니까 6번 문제는 상당히 많이 해소됐겠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무역이라는 차익 거래가 무역도 일종의 위험 차익 거래인데 지금 이까지 한 걸 보니까 무역이라는 위험 차익 거래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어떤 면에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뭐냐면 필리핀의 바나나 가격이 지금 언제인지 얼마인지 지금 제가 여러분들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핸드폰 꺼내 가지고 생생히 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그 6번 면에서는 이제 훨씬 더 PPP가 잘 성립하는 세상으로 바뀌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예. 어, 이 상대적 구매력 평가하면 식이 뭐 어떤 거였어요? 상대적 구매력 평가는 식이 이런 거였잖아. ES 빼기 S 나누기 S 이꼴 레이.
1 플러스 아니다. 파이 2 파이 Q 빼기 2 파이 B 나누기 1 플러스 2 파이 B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러면 사실은 요거는 뭐예요, 지금? 1년 후의 환율이니까 지금 알 수 있어 없어요? 됩니다. 어. 요것도 요 파이 Q 하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P1Q 나누기 P0Q 빼기 1이잖아. 그러니까 요 P1Q는 우리 알아 몰라. 1년의 물가 우리 알아 몰라. 몰라.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1년 사이에 환율이나 물가를 변동시킬 수 있는 중대 뉴스가 나와가지고 내가 이 차익 거래하는 것을 손해 보도록 만들어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위험 차익 거래네. 그러니까 무역은 위험 차익 거래야. 그리고 그 리스크는 굉장히 커요. 가령 선물한 차익 거래, 위험 선물한 차익 거래 하는 거 우리 배웠는데 위험 선물한 차익 거래는 위험이 어디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이 S1에만 내재되어 있는 거잖아. 그지?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 이 S1에도 위험이 있고 불확실성이 있고 그 다음에 파이 Q에도 불확실성이 있고 파이 B에도 불확실성이 있으니 이 세 개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진짜 모르는 거지 않냐 이거지. 그러니까 훨씬 더 위험한 위험 차익 거래 이지 않냐 이거지. 그 말의 의미는 달리 이야기하면 뭐예요? PPP는 FRUP보다 훨씬 약한 거다라는 거지. 그지? IFE보다 훨씬 더 약한 거라는 거지. IF나 FRUP도 IRPT보다는 약한 거였는데 이거는 훨씬 더 약한 거고 PPP는 그거보다 훨씬 더 약한 어, 균형 조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런 겁니다. 빅맥 삼각 차익 거래는 국제무역이고요. 그리고 국제무역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야기 했는데 그 말이 뭐냐면 PPP 균형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야기 했고. 그러니까 아마 이게 균형이라면 복원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균형에서 충분히 벗어나야지 위험 차익 거래가 일어나고, 일단. 그 다음에 어, 단기적으로는 균형이 성립하지도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PPP는 아마 단기적으로는 인더 숏런 단기적으로는 성립하지 않을 것 같은데 만약 성립한다면 장기적으로 성립할 것 같고. 그다음에 PPP는 이를테면 이런 레인지가 있어가지고 이 레인지 안에서는 차익 거래가 사실상 이렇게 이익이 날지 손해 날지 모르는 영역이 있고 굉장히 벗어나 굉장히 벗어나면 그 범위 바깥으로 나가면 그러면 뭔가 좀 차익 거래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필리핀 바나나 가격이 서울의 바나나 가격보다 조금 싸가지고는 무역이 안 일어난다는 거지. 위험이 있으니 그 위험을 감수하고도 돈 벌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이익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벌어졌을 때만 필리핀의 바나나를 사가지고 서울에 와서 팔지 않겠냐 이거지. 그죠? 예. 그 위험 차익 거래고요. 무역회사가 굉장히 이 큰 돈을 버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보통 보면 무역회사가 1년에 10개의 이 무역 거래를 하면 그 중에 9개는 손해가 난다는 거 아니야. 그 정도로 위험하다고. 근데 한 개가 대박이 나가지고 그래서 오파상들은 돈을 많이 번다.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되는 거죠, 그죠? 예. 흔히 그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가령 이를테면 IRP 같은 거, CIA는 흔히 안 일어날 거고, 그러니까 또 차익도 별로 안 크고, 그 순간을 포착해 가지고 돈을 버는 거고. 근데 위험 차익 기회는 흔히 일어날 거고, 차익도 크고, 그렇지만 사실 이게 위험이기 때문에 실제 해보면 돈을 못 벌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효율적 시장 가설 아니냐 이거지. 여의도 이 대로변에서는 5만 원 지폐 줍는 것을 직업으로 삼으면 그거는 바보다라는 거지.
왜냐면 어느 누가 그냥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죽을 거니까. 내가 그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거 아니냐, 이거지. 그게 말하자면 그 IRP의 세계 아니냐. 반면에, 저 PPP의 세계는 뭐 어떤 거냐 하면, 여의도 뒷골목에 어두컴컴한 뒷골목이어서 사람들이 별로 안 지나가가지고 5만 원에서 지표가 떨어져 있어도 사람들이 인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기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 내가 직업을 삼는다면 뭘 직업을 삼으라고? RP 같은 거 CIA 차익거래 하는 거 하지 말고 CIA 차익거래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은행에 외환 딜링룸에 있는 사람들, 외환 딜러들이 요거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돈 별로 많이 못 번다 이거지. 어. 어디로 가야 된다고? 어디로 가야 된다고? 골목. 오파상을 해야 된다는 거지. 맞잖아. 그건 여의도 뒷골목이니까.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내가 펀드 매니저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주식시장 가설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지. 마치 여의도 대로변에서 5만 원짜리 지표를 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지? 그러지 말고 어디로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의도 노량진 뒷골목. 수산시장으로 뛰어가야 된다는 거지. 아니면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으로 뛰어가야 된다는 거지. 거기는 이를테면 뭐야 좀 여의도 뒷골목 어두컴컴한 데이니까 거기서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박민서 씨가 피식 웃던데 내 말이 개소린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거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반신반의할 거 아니야. 아, 어. 제 아니, 말의 근거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경매를 몇 시에 해요? 새벽에 합니다. 새벽 그 한 5시쯤 되면 다 끝나요. 그러니까 한 새벽 3시나 2시쯤부터 노량수산시장에 가가지고 한번 견학을 하세요. 음. 견학을 하시고 나서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중매인이 나와가지고 막 경매하고 해서 사람들이 막 하고 하잖아요. 그죠? 하고 나서 그렇습니다. 그 중매인이 무슨 차를 타고 집에 퇴근하는지를 한번 보라고. 5시에. 벤츠라니까. 아, 진짜로. 내가 관찰했다니까, 진짜. 벤츠 타고 간다고. 그 중매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이 조합원이 돼야 돼. 그 조합원에 시트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합원의 자격 뭐 주식 지분 같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조합이라 그랬잖아. 주식회사가 아니라고. 주식회사는 그냥 내가 어떤 사람한테 팔고 싶으면 팔고 들어오면 내가 이제 그 자격을 가질 거 아니야. 중매인 자격을.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조합에서 전부 다가 동의를 해야지 이 사람 넘겨줘. 오케이? 그런데 보통은 이 중매인 그러니까 내가 중매인이 되기도 힘든 거야. 내가 중매인이 되면 내가 지금 벤츠를 탈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오케이? 근데 중매인이 되기 힘든 거야. 그지? 그래서 보통은 보니까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네.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박민선 씨 지금 뭐 앞으로 뭐 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르쳐 줬잖아. 어떻게 하면 된다고. 우리 친척 중에 노량진 수산시장이든 아니면 어느 수산시장이든 아니면 어느 농산물 시장이든 거기에 중매인이 있는지 빨리 찾아봐. 그리고 그 사람의 자식들이 이거를 이어받으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 빨리 체크해봐. 오케이? 체크해가지고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매일 그 집에 가는 거야. 가가지고 아니 삼촌 저는 그 이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옆에서 도와드리면서 배우면 안 되겠나 해서 배우고 그래서 잘하고 나서 그거 유산으로 상속받아. 어. 그게 더 낫다는 거지, 지금 내 주장은. 그 이야기입니다. 음. 뭐, 그거에 약간의 다른 정리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은 거죠. 뭐 어떻게. 혹시 주변에 성공한 오파상인 친척 없냐고. 그거 가서 일 배우라는 거지. 그게 더 낫다는 거지. 정권회사나 아니면 은행에 취직하는 사람들은 바보라는 거지. 어디에 취직하는 게 더 낫다고.
종합상사에 취직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그게 훨씬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라는 이야기죠. 지금 제 이야기한 게. 예, 구매력 평가, 그래서 구매력 평가 가설이라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PPP에다가 H를 붙인다고. 하이파세시스를 붙인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음. PP가 성립하느냐? 자, PPP in the short run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죠? 예. X축은 뭐죠, 지금? 연도입니다. 이거예요. 그다음 Y축은 뭐예요? 빨간색은 뭐지? 저 파란색은 뭐지? 프라이스 레벨 레시오 체인지니까 이게 뭐예요? 물가 변화율의 차이죠. 맞잖아. 물가 변화의 차이고. 그다음에 이게 뭐예요? 익스체인지 레이트 체인지니까 환율 변화율이잖아. 렐러티브 PPP 하면 환율 변화율은 뭐와 같아야 된다고? 양국의 이 물가 변화율의 차이하고 같아야 됩니다. 라는데 같아요, 달라요? 지금 이 그림 보니까. 완전히 달라요. 예. 환율 변화율이 훨씬 더 과다한 변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PPP는 인더션으로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예. 자, 이거는 뭐냐 하면 X축이 뭐죠? 환율인데 언제부터 언제 사이? 1960년부터 2001년, 그러니까 40년의 환율 변화율이 X축이에요, 지금. 그죠? 예. 그 다음에 Y축은 뭐죠? Y축은 뭐냐 하면 지금 그, 도메스틱하고 그 다음에 US가 있는데 P가 물가일 거고 1960년에 물가 상승률이네, 차이니까. 예. 아니, P 백이니까, 뭐, 차이는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가 상승률을 로그 취한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로그 차이니까, 로그 물가 상승률이잖아. 지금. 그지? 미국의 물가 상승률하고, 그 어느 나라의 그 domestic의 물가 상승률하고의 차이니까, 물가 상승률 차이. 그죠? 그 다음 PPP가 맞다면, 어떻게 된다고? 똑같, 요 직선이 몇 도가 돼야 돼? 사실. 45도 선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점들은 어디에 놓여야 되는 거야. 45도 선에 놓여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요 선이 45도 선이 맞아, 틀려? 자, 18, 18. 아, 대략 45도 선인데. 그지? 그러면 45도 선에 정확하게 지금 놓여 있어, 없어? 놓여 있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대략은 놓여 있지 않니?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야? PPP 인들롱은 성립합니다, 성립 안 합니다. 성립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PPP in the short는 성립하지 않지만 PPP in the long는 성립합니다. 라는 게 지금 결론이에요. 그죠? 응? 어, 잠깐 쉬고 할까요? 한 5분 쉬고요. 지금 57분인데 10시 5분에 다시 봅시다. 예, 왜 쉬어요? 뭐, 정리,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휴식 아무 생각하고 멍 때리고 있어도 그게 뭐냐면 내 속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리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업을 지금 이렇게 했으면 잘못된 거예요. 그죠? 몇 분마다 수업을 쉬는 게 좋다고. 예, 25분보다 수업을 쉬는 게 좋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할 수 없지만 이 동영상을 보는 학생들은 타이머 맞춰놓고 25분 끝나면 일단 스탑 해놓고 그다음에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 멍 때려도 그게 수업의 학습에 효과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5분 쉬고 그러면서 그냥 멍 때리다 갑자기 뭔가 생각이 떠오르는 게 있으면 생각 좀 하고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생각을 다시 떠올리는 것도 좋아요. 예. 쉬겠습니다. 음. 혹시 앞에 했던 거에 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없으면 빨리 없다고 이야기하고. 없습니다. 맞습니다. 없어요.
어, 이제 그 PPP의 응용해서 실질 환율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합시다. 그 말고 딴 이야기를 좀 할게요. 그 우리나라 증권사에서 많이 팔리는 채권 상품 중에 뭐 어떤 채권이 있냐면 후진국 국채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브라질 국채 이런 게 엄청 많이 팔려요. 어, 어, 브라질 국채가 왜 많이 팔리냐 하면 아니 지금 그 파워포인트 없어요. 브라질 국채가 왜 많이 팔리냐 하면 막 한때는 한 20%, 25% 정도의 이자를 줬어. 우리나라 국채 뭐 15년 만기 그러면 이자를 얼마 줘? 뭐 3%, 4%이 정도 주거든. 근데 얘는 20% 주니까 그러면 엄청 이자 많이 받지 않냐? 그지? 그다음에 또 뭐예요? 브라질 국채잖아. 국가의 채권이니까 뭐 부도날 위험도 없지 않겠냐? 그다음에 또 브라질은 자원 또 농산물 부국 아니냐? 그러니 그 자원하고 그 농산물 뭐 목재 이런 것만 팔아가지고도 돈 다 메꿀 수 있으니까 브라질 국가가 디폴트 날 가능성은 없지 않냐. 그래서 엄청 많이 팔린 거죠. 그 채권이. 그죠? 근데 우리가 오늘 PPP를 배웠잖아. 그거에 의한다면 브라질 국제에 투자하는 거는 맞아요, 틀려요? 박민석 씨. 맞는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그냥 맞다, 어, 틀리다. 그 둘 중에 하나만 찍어서 한번 이야기해봐. 틀린 것 같습니다. 틀린 것 같아. 영상인 씨는? 저 틀린 것 같습니다. 오케이. 박민석 씨는 왜 틀리다고 이야기했어요? 어, 오늘 배웠던, 오늘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했을 때, 음. 그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그런 영상인 씨. 왜 틀렸어? 어, 그 자원이 많고 그런 부분은 이제 무역이 일어나다 보니까 위험이 존재하고 또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 오케이. 생각이 브라질 국채에 투자하면 틀렸다라고 누가 주장한다면 PPP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IFE에 어긋나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PPP가 맞는 것 같습니다. 땡이죠. PPP는 뭐였어요, 지금? 환율의 변화율은 물가 상승률의 차이인데 지금 방금 이야기는 브라질 국채니까 브라질 국채면 뭐예요? 음, 이자율의 차이잖아. 한국의 이자율보다 브라질의 이자율이 훨씬 높으니 일로 투자하면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대신에 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원화의 가치가 브라질화에 대비해 가지고 훨씬 높아져 가지고 그래서 어차피 도루묵입니다라는 이야기가 뭐예요? 인터내셔널 피시 이펙트니까 IF가 맞다. 맞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겠지. 근데 이제 그 IFE가 인더쇼는 맞냐 이거지. 인더쇼는 틀리잖아. 우리 앞에서 이미 봤듯이 뭐냐면 환율 변화율은 이자율 차이에 비해서는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배웠잖아. 그러니까 어떤 해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환율이 원래는 이자율 차이만큼 뭔가 계속 그 브라질 회화가 평가 절하돼야 되는데 평가 절하되는 게 아니고 그날 뭐 그의 브라질에 어떤 좋은 뉴스가 있어가지고 브라질 회화가 오히려 올라가기도 하니까 그러면 20%도 묻고 그다음에 헤아라의 가치도 올라가가지고 또 먹고 그래서 양방향으로 먹으니까 엄청나게 높은 수익을 올린 해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 브라질 국제 투자하시면 좋습니다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와악 하면서 돈을 한 거지. 그지?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어떤 해에는 우연히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계속 이걸 반복적으로 장기적으로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정확하게 뭐예요? 브라질 그 저 국채의 수익률이 높은 거는 뭐에 상쇄된다고? 환율이 떨어지는 걸로 상쇄될 것입니다라는 게 지금 음, 여기서 이야기했던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브라질 국채에 투자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라는 이야기죠. 어, 이거를 어떤 정권회사에서 굉장히 많이 했냐, 한 회사들이 있겠지. 그럼 그 회사들은 굉장히 나쁜 회사지. 이 사람, 그걸 권유하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전문가들이잖아. 그러니까 국제금융시장론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그렇습니다. 들었겠지. 또는 국제금융을 듣긴 들었지만 열심히 안 들어가지고 그 내용을 모르고 그냥 자기는 브라질 국채에 투자하라고 이야기했을까? 음. 이거를 굉장히 많이 팔았던 정권회사 중에 한 군데가 뭐 하냐면 뭐 농민을 위해서 하는 정권회사라는 그런 정권회사가 이 짓을 많이 했다 이거지. 어. 나는 농민을 위한 은행이 왜 서울에 지점을 내는지 그것도 이해를 못 하겠고 일단 그다음에 농민의 정권회사가 왜 저 서울에서 정권회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농민들이 정권 투자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정권회사가 필요한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 농민은행은 내 좀 이해하겠는데 사실 이해 못 하는데 나는 그것도 왜냐하면 어차피 서울에서 대출해주고 서울에서 예금 받는 게 더 클 거 아니야. 서울에 농민은 없잖아. 아마 짐작컨대는 농민들을 위해서 돈을 벌려면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과 농민한테 돈을 퍼주기 위해서 농민은행을 만들고 그다음에 농민 정권회사를 만들었다. 말 되는 것 같지만 말 안 되는 거지 사실 그것도. 그렇게 돈 버는 게 쉬웠으면 그러면 전부 다 그렇게 하면 되지. 오히려 그거보다는 주인이 없는 거 아니야. 농민의 조합이라는 데가 주인인데 농민의 조합이라는 데가 그 주인 전문가들이냐고. 그러니까 농민의 중앙에는 별로 컨트롤도 안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대리인들이 그냥 저거 배부르고 있는 짓 하고 있지 않을까? 그지? 뭐 그럴 것 같아요, 저는. 농민을 위한 정권회사가 하는 뭐 유일한 농민을 위한 게 이런 것 같아. 추석에 선물 줄 때, 딴 데는 고기 주는데 거기는 뭐 주냐 하니까 저 쌀 주더라고. 그래서 그 정도로 농민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오케이. 그러니까 농민을 위한 정권회사에는 취직하면 된다, 안 된다? 박미석 씨. 안 됩니다. 정상인 씨,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땡이지. 아니, 우리는, 우리가 오너야 아니면 직원이야. 직원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 주인이 우리를 막 이렇게 컨트롤하는 그런 회사에 가는 게 좋아? 아니면 그냥 별로 컨트롤도 안 해가지고 막 릴리리 랄라리 하면서 하는 회사에 가는 게 좋아? 컨트롤이 안 되는 회사도 좋은 거잖아. 주인이 좋은 회사보다는 주인이 안 좋은 회사가 있잖아. 근데 주인 없는 회사에 가는 게 더 좋잖아. 맞습니다. 그죠? 예. 정말 주인이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회사를 가야 된다고 지금 재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런 회사 가지고 널널하게 있으면서 그냥 돈들은 많이 받고 그래서 살다가 그죠? 그 돈 가지고 뭐 하라고? 자, 재테크 해가지고 수익률 올려가지고 우리의 삶을 영위하자라는 거죠.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혹시 오늘 했던 수업 중에 질문이나 아니면 코멘트 없습니다. 없습니다. 끝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됐습니다.